정부 3.0의 이해,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투명한 정부. 이번 시간 주요 뉴스. 평소 절약을 몸소 실천하며 사는 습관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짠돌이로 통하는 김 씨. 그런 김 씨에게도 절약하기 힘든 것이 있다는데요. 바로 차량 주유비입니다. 운전하는 도중에 가격이 저렴해 보이는 주유소가 보여 주유를 한 후 길을 가다 보면 더 저렴한 주유소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작은 돈도 소중히 여기는 김 씨에게는 이러한 점이 여간 속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그럴 때마다 주유소 가격을 쉽게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했답니다. 그러던 중 김 씨는 내 주변 주유소 검색과 지역별 주유소 검색 등을 제공해주는 싼 주유소 찾기 오피넷을 알게 됐습니다. 오피넷이 제공하는 유용한 기능 덕분에 김 씨는 이제 어느 주유소에 가야 할지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후 김 씨는 틈만 나면 주변 사람들에게 절약 비법을 소개하면서 오피넷을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장길에 오르기 전 오피넷을 이용하는 것이 이제 필수 코스인 셈입니다. 오늘도 김 씨는 가장 저렴한 주유소인 행복주유소로 찾아가 주유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투명한 정부의 개념과 특징 및 속성, 그리고 투명한 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습을 마치면 여러분은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투명한 정부의 개념과 특징 및 속성, 그리고 주요 추진 과제 및 사례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투명한 정부의 개념과 특징 및 속성.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투명한 정부는 소통하는 정부로서 공공정보를 민간에 적극 공개해 공유하고 민관 협치를 활성화하는 한편 공공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를 만들어 창조 경제를 지원하는 정부입니다. 그럼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투명한 정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투명한 정부의 특징은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개방형 공공정보의 활용 체계를 마련하고 정부의 경직된 조직 문화를 개선해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합니다. 이를 위해 정책 결정 사항은 물론 예산, 인사 등 정부의 살림살이에 걸친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매체뿐만 아니라 IT에 기반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서 국민의 공공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소수 국민의 목소리까지 담을 수 있는 소통 채널도 마련됩니다. 둘째,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교육, 복지, 환경 등의 공공 데이터를 유관 민간기관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 편익 제고에 기여합니다. 정부는 단일 개방형 플랫폼을 통해 기상, 교통, 공공시설, 재난과 재해 등의 공공 데이터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정성과 편리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민간기업과 국민들이 공공 데이터를 창조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창업과 마케팅, 신상품 개발 등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민간기업과 국민들에게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위치 기반 IT 신규 서비스나 대국민 지원형 앱 개발 등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도 활성화됩니다. 셋째, 공공정보를 통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포털 구축과 통합 관리 체계가 마련됩니다. 여기에는 공공정보의 통합 관리와 운영, 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문 지원 인력의 교육과 충원 또한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한 정부는 정부 주도형 정책 결정 과정을 지향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지성을 활용한 상호 간의 정책 아젠다 발굴을 통해 개방형, 참여형의 민주주의를 실현합니다. 그럼 투명한 정부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투명한 정부는 건전한 사회 생태계를 구현하고 이음새 없는 정보와 지식의 흐름을 구현하며 열린 접근을 지향합니다. 먼저 건전한 사회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 구성원 간의 합리적 소통과 공생에 필요한 건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규범과 신뢰, 협동 등을 지향하는 건전한 사회적 자본 형성을 도모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의 막힘없는 흐름을 구현함으로써 정부 기관 간 그리고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정보 공유와 연계를 광범위하게 실질적으로 활성화합니다. 또한 투명한 정부는 국민 개개인, 기업 또는 정부 기관이 필요한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정책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편하게 제시할 수 있는 문턱 없는 정부를 지향합니다. 2.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투명한 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투명한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 저장해 관리하고 국민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이를 개방함으로써 국정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공공 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공공 서비스를 혁신하고 창조 경제에 기여함은 물론 민간 활용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그럼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투명한 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투명한 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에는 정보 공개 확대 등 달라지는 정보 공개 제도, 사전 정보 공표 내실화, 원문 정보 공개 제도 시행, 공공 데이터의 민간 활용 기반 혁신 등이 있습니다. 먼저 정보 공개 확대 등 달라지는 정보 공개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투명한 정부는 공공기관 보유 정보를 선별적이고 소극적으로 제공하는 공급자 위주 방식에서 적극적이고 사전적으로 공개하는 국민과 수요자 중심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합니다. 다시 말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해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각종 유관기관 등을 포함하는 범국가 차원의 정보 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달라지는 정보 공개 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보 공개 대상 기관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출자, 출연 또는 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 등에 대해 정보 공개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때 목적과 기능이 다양한 기관의 전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다면 이는 기관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겠죠. 따라서 보조기관은 5천만 원 이상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과 보조받는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한해 정보 공개 대상 기관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개 대상 정보의 원문 공개를 실시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전자적으로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를 선제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토록 한 것입니다. 다만 모든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정보 공개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 외에는 시스템 구축에 따른 행정 비용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원문 공개가 가능한 기관들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정보 공개 절차를 명확화하였는데요. 비공개로 분류된 정보도 일정 기간이 지나 비공개 사유가 소멸될 경우에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청구인의 이의 신청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현 규정의 일부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의무기관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 상급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심의하도록 내부 규정, 즉 조례를 마련토록 했습니다. 그 외에도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를 원할 경우 원하는 형식으로 교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기한 내 공개 여부 비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보강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사전정보 공표 내실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에게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제공하는 사전정보 공표는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국민이 실생활에서 실제 필요로 하고 원하고 있는 정보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전정보 공표의 표준 모델 개발과 보급,
그리고 기관별 자체 계획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공표 대상 정보를 신규 발굴하는 등 지난해에 비해 양적으로는 크게 증가했지만 사전에 공표하는 정보의 질적 수준 향상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각급 기관에서 공표한 정보 중 우수한 사례가 많이 발굴됐습니다. 일상적인 국민 생활에서 유용하고 기묘하게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 보건복지부의 법 위반 어린이집 명단 공표,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관리비 내역 공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 등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투명한 정부는 앞으로 공표하는 정보의 양적 확대 기조는 유지하면서 제공 정보의 질적 수준 향상에 주력하려 합니다. 국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 정보 공표 정보의 사후 관리를 강화해 정보가 시의성 있게 현행화되어 국민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제공 정보의 접근과 이용의 편리성에도 보다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국민이 원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실생활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이 필요한 사전 정보 공표의 내실화로 국민의 삶의 질이 보다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원문 정보 공개제도 시행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문 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정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2013년에는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결제문서 중 공개로 분류된 문서를 정보 공개 청구 없이도 사전에 정보 목록뿐만 아니라 원문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서비스를 위한 정보 공개 포털 구축 등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원문 정보 공개 도입 전에는 국민이 공개를 청구하였을 때 정보 목록에 대해 공개 여부를 판단하고 공개했지만 도입된 이후에는 정보 목록과 원문을 청구 없이도 정보 공개 포털을 통해 사전에 열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공개 건수도 연간 약 359만 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럼 원문 정보 공개 서비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 정보 공개 서비스는 기존의 정보 공개 청구 기반의 정보 공개 시스템을 정보 공개 포털로 전환해 정보 목록 공개와 정보 공개 청구, 그리고 원문 정보 공개와 정보 공개 안내 등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정보 공개 포털에서 중앙, 시도, 시군구에서 생산한 정보 목록과 원문을 통합 검색하고 공개 문서는 온 나라 시스템 등 기관별 전자결제 시스템과 연계해 원문 정보를 실시간으로 열람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원문 정보 공개는 2014년 3월 중앙과 시도, 일부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작해서 2015년 3월 전 시군구와 교육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원문 정보 공개를 확대해 시행하고 있는데요. 2016년 3월에는 공공기관까지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며 2017년까지 서비스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기반 혁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정부는 민간에서의 개방 수요가 많고 파급 효과가 큰 데이터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해 나가고 있는데요.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비즈니스에 즉시 활용될 수 있는 대용량 데이터를 국가 중점 데이터로 선정하여 2017년까지 36개 이상 개방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정 소프트웨어에 구애받지 않는 오픈 포맷 데이터를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요가 높은 핵심 데이터에 대해서는 민간과 개방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해 모든 기관에서 동일한 형태로 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개방 표준을 100개 이상 수립할 계획이며 향후 기업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2,000개 이상의 서비스를 개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건축, 토지와 공간 정보, 자동차, 교육 행정, 국세나 관세 등 전국 단위 행정 데이터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로드맵 수립이 추진되며 동일하거나 연관되는 데이터를 클러스터 방식으로 통합 제공해
데이터의 융복합과 민간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데이터 제공 요청에 대한 투명한 처리 절차를 마련해 공무원의 자의적 거부를 예방합니다. 다음으로 공공데이터의 품질 보장을 강화해 민간 데이터 산업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 활용이 높은 다수요 데이터부터 표준화를 추진해 2014년 30개에서 2017년 100개 수준까지 누적함으로써 핵심 데이터의 표준화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정 소프트웨어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오픈 포맷 데이터 형태로 제공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정비하게 되며 민간의 공공 데이터 품질을 신뢰할 수 있도록 데이터 품질 수준 평가 제도도 마련됩니다. 이어서 민간 시장의 침해 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공 데이터에 관한 서비스 제공 원칙과 상생 관계를 정립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 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서비스 적합성 등의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또한 전략 분야별로 데이터 활용 유망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데이터 활용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과 지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요. 창업 기업에 대한 인프라 지원, 서비스 구매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럼 투잡, 주차 스트레스, 실내 공간 정보 서비스, 실버케어 서비스, 전국 스마트 주차 안내 서비스, 전국 방사능 시도 서비스와 같은 공공 데이터의 민간 활용 기반 혁신의 활용 예시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생활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B씨는 산악 클라이밍 동호회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후 B씨는 늘 똑같은 패키지 여행 상품에 식상함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본업 외에도 시간을 쪼개 여행을 즐겨왔던 B씨는 자기와 같은 불만을 품은 여행객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여행사를 창업했습니다. 아직 운전이 미숙한 직장인 G씨는 운전을 할 때마다 신경이 쓰입니다. 특히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도로를 배회하면서 겪는 주차 스트레스는 심각한 수준인데요. 최근에는 가족과의 여행이나 외식, 쇼핑 등이 늘면서 자가용 이용 시간도 늘고 이와 함께 골치 아픈 주차 공간에 대한 스트레스도 급격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각 지자체가 직접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정보가 민간에 개방됩니다. G씨뿐만 아니라 모든 운전자들에게 실시간으로 비어있는 주차 공간 및 주차장의 위치, 정산요금, 운영시간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가 전국 단위로 보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주차 스트레스는 한층 해소될 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료비가 절감되고 도로 배회로 인한 매연 방출량이 감소되는 등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과 비용 절감이 기대됩니다. 이번에는 공공 데이터의 4가지 활용 예시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3D 실내 공간 정보 서비스는 3D 실내 공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를 이용해 도어-투-도어 내비게이션, 모바일 광고, 스마트 쇼핑 등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버케어 서비스는 고령 세대 분포, 진료나 쇼핑 정보를 분석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배달이나 택배 마케팅 등의 소매업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고 발병률이 높은 질병 위주의 복지 정책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전국 스마트 주차 안내 서비스는 전국 주차장 주차 가능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주차 배회 교통량 감소와 에너지 절감이 가능합니다. 넷째, 전국 방사능 지도 서비스는 전국 원자력 발전소 위치 및 운전 상황, 전국 환경 방사능 수치를 지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사능 방제 대책, 비상 단계별 대응 조치, 유출 시 대피 요령 안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사례를 보겠습니다. 민간 예보 사업자 비온 시스템은
원시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공해서 사용자가 선택한 지역의 라이프 스타일 예보와 현재 날씨 정보, 주간 예보 등 세분화된 날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은 국내외 지역 기상 전문가를 통한 기상 분석을 바탕으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연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SK플래닛은 서울시 버스 정보를 DB로 제공받아 패턴을 분석하고 가공해 T맵에서 서울시 교통 상황 안내 서비스, 빠른길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아로 정보 기술은 자사에서 수집한 전국 대중교통 정보와 서울시 실시간 버스 정보를 결합하고 가공한 교통 콘텐츠를 타사에 재판매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닥터 아파트와 부동산 뱅크 등은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아파트 공시가격과 신고 가격 등을 가공하여 부동산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현장 속으로 업무 적용 가이드. 업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례를 통해 학습한 내용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요즘 출근 시간도 안 늦고 얼굴도 좋아 보이고 마음이 편해 보이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아침에 편하게 출근하니까 한결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 수원에서 서울로 출근한다고 힘들어할 때는 언제고 어떻게 마음에 여유가 생겼지? 바로 이 앱 덕분이지. 광역버스 빈자리 정보 시스템. 광역버스 빈자리 정보 시스템? 그런 게 있어? 그럼 이걸로 여유 좌석을 미리 확인하고 집을 나오니까 시간도 절약하고 앉아서 출근하고 일석이조야.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경기교통정보센터가 승객의 교통카드 승차와 하차 태그 정보를 활용해서 광역버스의 탑승 인원과 빈자리 정보를 수집한 다음 스마트폰 앱과 버스 정류장을 통해 버스 이용자에게 제공해 주는 거지. 광역버스 이용자는 이걸 보고 빈자리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와, 세상 참 좋아졌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승객들의 버스 대기 시간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버스의 탑승 여부 또한 결정할 수 있어서 시민들의 편의는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서 주요 학습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투명한 정부는 공공정보를 민간에 적극 공개하고 공유함으로써 민관 협치를 활성화하는 한편 공공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를 만들어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정부입니다. 투명한 정부는 건전한 사회 생태계 구현, 이음새 없는 정보나 지식 흐름 구현, 열린 접근 지향 등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명한 정부의 특징을 보면 첫째, 개방형 공공정보의 활용 체계를 마련해 정부의 경직된 조직 문화를 개선함으로써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합니다. 둘째,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공공 데이터를 유관 민간기관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 편익 제고에 기여합니다. 셋째, 공공정보를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의 창의성과 지성을 활용해 상호 간의 정책 아젠다를 발굴함으로써 개방형, 참여형의 민주주의를 실현합니다. 투명한 정부의 추진 방향은 제한된 공공정보의 제공과 수동적 확인에서 탈피해 적극적으로 원천 정보를 제공하고 능동적인 분석을 통해 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 조직 운영, 정책 결정과 관련된 모든 공식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과 기업 중심의 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데이터 활용과 가치 창출을 극대화합니다. 투명한 정부는 정보 공개 제도를 전면 재정비합니다. 주요 회의 기록과 공개 범위의 확대 등 정책 결정 과정 정보를 공개하고 정보 공개와 데이터 개방을 제한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정보 공개의 전제 조건으로서의 기록 관리를 대폭 강화합니다.
그리고 통계 분야 마이크로 데이터를 개방하는 등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를 개방함으로써 민간이 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수준의 원천 정보와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아울러 공공업무 전반의 데이터 기반 정부 업무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대합니다. 또한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기반을 혁신합니다. 행정데이터 실태 조사 등을 통해 국가 중점 개방 데이터를 지정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고가치와 고수요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개방하고 시장의 데이터 활용도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등 민간 영역 침해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정비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투명한 정부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